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미국 주식 채널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한국 시간 1월 20일 1시 57분 현재고요. 여기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요. 1시 57분. 오늘은 뭐 금요일 밤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또 잠이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좀 미국 시장을 좀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현재 어제 이제 사실 뭐 미국 시장이 1월 18일 날 급등 마감을 했죠. 특히 이제 나스닥, 반도체, TSMC, 그 다음에 그 애플, 두 개 종목이 견인을 하면서 이제 급등 장세가 이제 연출이 됐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도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좀 이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TSMC는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닌데요. 오늘은 좀 주변부로 좀 확산이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제도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도 뭐 엔비디아도 좋고, 그리고 이게 브로드컴이라고, 요게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시가총액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TSM, 그 다음에 3위가 이거 브로드컴인데요. AVGO. 지금 이렇게 52주 신고가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신고가가 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TSM, 브로드컴.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당주 쪽에서도 뭐 비자 카드, 코스트코 홀세일, 그것도 이제 52주 신고가고, 그리고 이제 TQQQ라 해갖고 나스닥 100 ETF 3배짜리 ETF죠. 이거는 요것도 뭐 지금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면서 요건 뭐 사상 최고가겠죠. 이게 여기 사상 최고가가, 이게 아까 뭐 10시 한국 시간 이제 밤 10시 50분에 이거 캡처를 한 건데, 아마 이제 이것도 사상 최고가일 가능성이 있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차트에 보시면은, 여기 원래 이제 AMD가 없었거든요. 이게 AMD가 없었는데 AMD를 하나 추가를 또 한 겁니다. 여기다가 요게 이제 AMD인데요. 요새 최근에 뭐 AMD가 사상 최고가 52주 신고가 행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뭐 52주 신고가까지는 아닌데 거의 근접하는 가격까지, 어제가 이제 신고가였었죠. 신고가 쳤다가 이제 약간 밀렸는데, 오늘도 이제 그 신고가에 이제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랐다가, 종가 기준은 뭐 사상 최고가죠. 이것도 역시.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는데요. 오늘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이 되면은 나스닥 100도 또 사상 최고가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 지금 0.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100 ETF로 보면 0.98%니까 뭐 근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이제 사상 최고가에서 이제 0.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에서 이제 0.33% 남았는데 지금 0.48%니까 이것도 이제 사상 최고가입니다. S&P 500.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가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별로 순차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이제 달성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게 이제 그 계속 상승을 위한 사상 최고가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언젠가 이제 하락이 올 텐데요. 그 하락을 위한 상승이다.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지금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당장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그건 좀 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 갖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미국 주식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요 지금 현재는 요 4개 종목인데요. 요겁니다, 요게.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애플, AMD, 누홀딩스, TQQQ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실시간 잔고의 종목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4종목만 여기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만약에 이제 대세하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로 그 기술주 위주로 갖고 있는데요. 기술주 위주로 갖고 있는데 이거 이제 포트 조정을 해갖고 하락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기술주 비중을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 비중을 조금 늘리고 그리고 숏 ETF 있죠? SQQQ 같은 거 아니면 뭐 PSQ 이런 하락 ETF 쪽으로 숏 ETF 쪽으로 좀 일부 또 편입을 할 생각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 조정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뭐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뭐 벌써부터 뭐 하락 포지션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이제 찍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날 그 1월 19일 날도 이제 코스피 종가 전략이 또 매수였는데요. 종가 전략이 이제 여기 매수. 뭐 요새는 뭐 거의 뭐 매일같이 매수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일별로 계속 보면은 요날 이제 하루 그날 이제 휴장 관계로 이제 그날만 이제 종가 전략이 없었고 나머지는 뭐 계속 매수입니다. 이게. 거의 뭐 7일 연속 매수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뭐 엄청 약했잖아요. 엄청 약했지만은 이 종가 전략을 이제 추종을 했을 때 뭐 그렇다고 손실 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뭐 큰 이익이 난 건 아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이익이 났죠. 이게 오늘 이제 시가부터 이제 급등 1월 19일 금요일 날 시가부터 이제 급등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익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종가 전략에 의해 그 수익을 한번 쭉 계산을 해보면은 총 18일이 이제 그 종가 전략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14번은 성공을 했고 4번은 실패를 해서 승률은 이제 77.8%가 되고 총 수익은 8.47%다. 뭐 8.47%도 엄청난 거죠. 이게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도 아직 안 됐는데요. 뭐 3개월밖에 안 된 건데 사실은 10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손익비가 무려 6.35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요거 이제 금년부터 이제 다시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총 6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오늘 경우는 뭐 아직은 나온 건 아니니까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33570 요거 이제 만약에 그 코덱스 200으로 종가 매수를 했다. 요걸 과연 이제 어떤 걸로 할까도 지금 고민 중인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선물로 한다든지 이게 뭐 불편해 갖고 종가 매수일 때는 코덱스 200을 사고 종가 매도일 때는 뭐 코덱스 인버스를 산다. 근데 이게 하여튼 뭐 가격도 잘 안 맞고 이게 코덱스 200은 33,000원대인데 코덱스 인버스는 뭐 4,000원대가 되죠. 이게 이제 가격대도 잘 안 맞고 그래갖고
이걸 뭐 선물로 카운트를 해볼까 아니면 뭐 옵션으로 한번 해볼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전에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건 1분 단위로 이제 차트를 이제 자동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이게 1분 단위로 여기 이제 리얼타임 시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받다가 1분 단위로 여기다 이제 뿌려주는 거죠. 1분 단위로 이제 카피 시트로 데이터를 뿌려줘 갖고 요걸 갖고 이렇게 이제 차트를 그려주는 거죠. 1분 단위로. 그래서 물론 이제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름 정의가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름 정의는 이제 수식에 들어가서 이름 관리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름 정의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종목별로 애플, AMD는 원래는 없었는데 오늘 이제 신규로 제가 이거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게 제 이제 보유 종목 중에서 AMD가 이제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름 정의를 새로 해갖고 여기다 차트를 좀 추가로 편입을 했고요. 여기에 물론 이제 TQQQ나 뭐 누홀딩스 이런 건 없는데 이런 건 뭐 비중이 작으니까 그런 거는 뭐 그만두더라도 요 AMD가 하여튼 최근에 아주 핫한 종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요걸 이제 이름 정의를 새로 했고 이름 정의를 이제 새로 하면서 이 차트 그리는 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이름 정의가 돼 있으면은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이거 이제 AMD를 요거 이제 오늘 추가를 한 종목인데요. 편집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결국 데이터 범위거든요. 데이터 범위가 이렇게 간단하게 뭐 여기서부터 뭐 2행부터 저 400개 이게 400개까지 그리게 돼 있으니까 400행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 정의가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간편합니까 이게. 이름 정의가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엑셀 교육 시간에도 이제 이름 정의에 대해서 장시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거 보통의 이제 이름 정의는 어떤 이제 범위 그 정적인 범위를 갖고 이름 정의를 보통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이름 정의가 돼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뭐 상단 종가 전략이다. 이런데 이름 정의가 돼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A60 요 딱 셀 하나 요 하나가 이제 A60 요 셀이 이제 그 종가 전략으로 이제 이름 정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이걸 이제 상단으로 옮길 때는 이제 상단 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A1 셀이 이제 그 저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딱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고 요게 이제 이름 상자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직접 이름을 이제 써서 이름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식에 들어가서 이름 관리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 해갖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동적 범위로 이제 이름 정의할 때는 이게 offset이라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함수 요거를 써갖고 이름 정의를 하면 이제 동적 범위 이게 이제 범위가 이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바로 이제 동적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동적 범위로 이제 이름 정의할 때는 저렇게 이제 offset하고 카운터 함수 카운터라는 함수는 이제 여기 보면은 카피 시트에 가면 이 개수 이게 개수거든요. 이게 카운터 함수로 이제 하는 개수죠. 이게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니까
이 데이터가 있는 셀만 이제 개수를 이제 카운트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이게 코드 보기에 들어가면은 모듈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400개가 넘으면 스톱해라. 그렇게 이제 VBA로 이제 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 정의가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이름 정의를 해서 AMD 차트를 그린 거고, 요거는 이제 이름 정의가 아니라 이름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차트를 그리는 거죠. 이거는 총 이제 400개까지 그릴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거는 그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죠. 411번까지. 411, 2행부터 411행까지.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 정의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트 모양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름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아주 차트가 이쁘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 뭐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요. 이거는 워낙에 차트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여백이 상당히 많죠, 이게. 근데 이거는 여백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이름 정의를 해서. 그러니까 동적 범위를 이름 정의를 하면 이렇게 차트가 좀 꽉 차게 차트가 이제 꽉 차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름 정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차트를 그리게 되면 이제 그 아직 도달하지 않은 그 동적 범위, 거기는 이렇게 이제 공란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게 아주 차트가 이쁘게 안 나오죠, 이게. 그런 이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정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이름 정의를 하면은 뭐 이게 이동할 때도 아주 편하고, 이게 뭐 종가 전략 바로 이제 내려가면 되고,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만 눌러도 이제 위로 갑니다, 요게. 요거는 이제 링크,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이퍼링크로 여기 셀을 이제 지정을 해서 현재 문서에다가 셀 번호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그게 그 하이퍼링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링크로 셀을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A60 셀로 이제 이동하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이름으로 갈 수도 있고, 상단으로 이제 이동할 때 요 이름 정의된 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이퍼링크로 여기 위로 요걸 눌러도 이제 상단으로 이동이 되죠. 지금 이제 2시 15분인데요. 여전히 아주 상당히 강세네요. 오늘 뭐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칠 가능성이 일단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도 지금 이제 168불 가까이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뭐 사상 최고가 오늘 또 돌파할 가능성이 있네요. 물론 이제 종가로는 뭐 당연히 사상 최고가인데 이제 52주 신고가까지 이제 돌파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가 남아 있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에서도 이제 브로드컴 뭐 이게 상당히 강세고요. 전날 이제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가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면 이제 S&P 500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게 이제 또 사상 최고가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52주 이제 신고가로 봐도 10개 중에 무려 6개가 52주 신고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은 게 이렇게 이제 대형주에만 투자를 해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작년에 이게 대형주 여기는 안 나오겠구나. 뭐 한 대형주만 해도 뭐 수익이 엄청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뭐 그거하고 비교하면 아주 형편없죠. 이게 이제 맵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물론 아주 실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이제 월드라 갖고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된 전 세계 주요 종목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여기 이제 브라질, 여기 이제 누 홀딩스가 이제 여기 브라질 거기 건데요. 뭐 캐나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국도 나오고, PDD 홀딩스, 알리바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 주식들, 대만 주식. 한국은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이 거의 없으니까 이게 뭐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뭐 대형주 중에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도 안 나오고, S&P 500만 보면은 애플이 그래도 0.78%, 반도체에서는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제일 많이 올랐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AMD가 또 많이 올랐고, 퀄컴이 더 많이 올랐네. 퀄컴하고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제 TXN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은 뭐 구글도 많이 올랐고, 메타 플랫폼 뭐. 근데 테슬라가 하여튼 계속 약하네요, 금년에. 이게 이제 당일이고, 이제 금년 전체 수익률로 보면은 테슬라가 마이너스 16%, 아마존이 플러스 1.4,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5.12, 엔비디아는 18%, AMD가 13%, 브로드컴이 5.76. 하여튼 뭐 전부 좋은데, 하여튼 테슬라만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안 좋고, 애플이 이제 두 번째로 안 좋은데요. 이제 당일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오늘은 뭐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등. 여기 이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반도체는 여기에도 있고 요까지도 있네요. 반도체가. 이건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인가 보구나. 위에는 그냥 반도체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 램 리서치, KLA, 테라다임,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여전히 하여튼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뭐 잠도 안 오기도 하지만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지수별로는 이제 순차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돌파를 할 거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하락을 할 텐데, 그 하락을 위한 상승이다, 이번 상승은. 그런 말씀이고,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상승이 아닌데, 하락이 아닌데, 뭐 너무 일찍 하락 포지션을 진입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오늘 제가 이런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 재미있는 걸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요게 이제 그 워렌 버핏 펀드의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워렌 버핏 펀드 보면은 3,580억 불을 갖고 있는데요. 총 자산이. 애플이 1,659억,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356억 불,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86억, 그 다음에
코카콜라 238억. 이 4개 종목이 70.9%입니다. 70.9%.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이 뭐 다 합쳐서 29.1%. 해서 이제 총 100%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건데, 워렌 버페트 참 대단합니다. 이게 애플 한 종목이 무려 46%.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등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4등이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뭐 지금 88년인가에 산 거니까 한 35년이 넘은 거네요, 이거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술주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제 주로 뭐 그 은행주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뭐 그런 일반 종목들, 일반 대형 우량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많이 일어났고, 다음 주부터는 뭐 월요일 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화요일 날 테슬라, 넷플릭스, 뭐 IBM, 프록터 앤 gem블, 존슨 앤 존슨,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인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화요일 날 이제 메타 플랫폼, 수요일 날 이제 대거 실적 발표가 있죠. 애플, 구글, 아마존, 퀄컴, 스타벅스. 주로 뭐 큰 대형주 위주로만, 기술주, 가능하면 이제 기술주 위주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날 오늘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면은 이제 전날 나스닥 100에 이어서 이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이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한다. 그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결국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할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는 이제 결국 이 장이 끝날려면 이제 나스닥 종합 지수까지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돌파를 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나스닥도 뭐 사실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날 뭐 나스닥이 한 1% 정도만 올라가면 이제 전날 기준으로 얼마가 남았었냐면은 6.24%.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대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스닥도. 여기 나스닥 아니 S&P 500은 0.33%, 나스닥 100은 이미 사상 최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19%였으니까 뭐 요것도 오늘 또 사상 최고가. 물론 이제 지난번에 사상 최고가를 쳤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하여튼 뭐 그 AI 시대에 하여튼 가장 핫한 종목이 결국은 뭐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이름 정의를 해서 차트를 그리면 아주 차트가 이쁘게 나온다 하는 거고요. 며칠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다시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현재 이게 뭐 종가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현재 시각으로는 나스닥 아니 애플이 사상 최고 시가총액 1위로 다시 올라섰다. 애플은 뭐 하여튼 워렌 버핏이 워낙 그 좋아하는 종목이라, 워렌 버핏이 원래 아주 예전에는 이게 기술주는 안 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여튼 뭐 기술주를 이렇게 많이 편입을 하고 있네요. 물론 뭐 기술주라고 해봐야 애플 한 종목이지만은, 애플 외에도 뭐 다른 종목도 있겠죠. 29%를 이제 기타 종목을 이제 29%를 갖고 있다는 건데, 29% 안에 뭐 기술주 종목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저게 이제 요게 1월 12일 현재입니다. 금년 1월 12일 현재 이제 포트폴리오고요. 워렌 버핏 펀드, 버크셔 해드웨이. 이날은 뭐 이제
JP 모건도 좋고 브로드컴은 뭐 아주 좋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름 정의를 이제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뭐 Z까지 돼 있는데요. B부터 Z까지 돼 있는데 SAMP는 뭐 이게 제가 샘플로 하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차트는 뭐 얼마든지 추가해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쫙 이제 배열을 시켜 놓고 요거를 이제 저쪽으로 뿌려주게 카피 시트로 좀 뿌려주고, 그런 카피 시트에 뿌려주면은 1분마다 여기 이제 오픈 시트에서 이제 차트를 이렇게 그려주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요것도 이제 사상체육과네요. 또 사상체육과 52주 신고가. 뭐 애플도 엄청 올라가고. 오늘 이제 뭐 잠도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이게 항상 금요일 날만 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이상하게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금년에 이제 대세 하락이 이제 시작된다고 보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미국 주식 종목도 좀 보여드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하락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싹 조정을 해야죠. 기술주 비중은 줄이고, 배당주 비중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숏 ETF, 인버스 ETF를 좀 편입을 시켜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선물 이제 매도 포지션을 이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여전히 빅스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이게. 저게 이제 다시 물론 이제 연중 최저치로 이제 떨어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거 계속 지금 지수하고 계속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여튼 경계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시간이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뭐 오늘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날 3주차 마감 시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고요. 모두 편한 밤, 편한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